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자리로, 그 10주차, 두 자리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 14주차까지 수업을 하고, 15주차 때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15주차 이제 기말고사가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 저희 과제 내시는 거 아시죠?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 하여간 뭐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짧다 보니까 이게 저기 계절학기가요. 그래서 하여간 뭐 시간이 되게 좀 벌써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섰는데 하반기도 이제 그 최종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점점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 계절학기라는 게 원래 좀 빨리 끝나게 마련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원하시는 그런 교양 그 실력도 많이 쌓아가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성적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학부 때 그때 이제 계절학기를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했는데 그 기억이 참 지금까지 남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여름에 이제 고생하고 그랬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저기 저 그 2016년 그 겨울에도 제가 계절학기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눈을 헤치면서 막 겨우 수업을 하고 막 그랬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그 계절학기들이 참 보통 학교와는 좀 다르게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분들께도 약간 그런 기억이 만약 남는다고 저와 같이 저처럼 그렇게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좀 그 쉽게 뭐 이건 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사명감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께는 어떻게 지금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말씀을 드리고, 저도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과제 내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 기말고사니까 그때까지 준비 잘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오늘 수업은 이제 중간에 PPT가 들어가요. 그래서 PPT도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 그 앞뒤는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77페이지 할 차례죠. 77페이지 한글 맞춤법 54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54항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55항부터는 제가 PPT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54항, 된소리, 전미사 표기. 제 54항,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된소리로 된 전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꾼 같은 경우에 심부름 꾼입니까? 심부름 군입니까? 자, 특히 뒤에 있는 게, 익살꾼입니까? 익살군입니까? 그 다음에 요게 좀 많이 틀려요. 일꾼입니까? 일군입니까? 일꾼. 꾼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꾼, 이러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은 그래도 좋은 그 의미니까, 꾼이 아니라 일군이라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자, 정확히 말하면, 꾼은 꾼입니다. 된소리 그거예요. 저희 된소리 저 전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꾼은 꾼이라고 적는다라는 게 바로 뭐 54항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꾼은 꾼입니다. 그래서 꾼이라고 다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깔은 깔입니다. 그래서 때깔, 자, 때깔도 안 되고 때깔도 안 되죠. 때깔이 안 되는 것은 뒤에 그 깔이 그거 그기 때문에 저기 저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쇼 못 오잖아요. 그래서 떼깔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떼깔이라고 쓰는 것도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깔은 깔이거든요. 그래서 떼깔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빛깔, 성깔 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깔은 깔입니다. 그 다음에 떼기도 다 떼기입니다. 그래서 귀떼기, 불떼기, 판자떼기 그렇고요. 꿈치도 꿈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꿈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뒤꿈치, 팔꿈치 그 다음에 빼기도 빼기입니다. 그래서 이마 빼기, 코 빼기. 그래서 이마나 코 같은 거를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마 빼기, 코 빼기, 빼기도 빼기고요. 그 다음에 적다도 적다입니다. 그래서 객적다, 겸연적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54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전미사는 된소리를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1번 꾼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기로 했죠. 그 다음 2번 갈깔은 깔로 통일하여 적고요. 3번
대기와 떼기는 떼기로 적고, 그다음에 4번 굼치와 꿈치는 꿈치로 적고, 그다음에 5번 배기와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자, 그 4번까지는 이제 그냥 원래 그렇게 적기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배기 빼기나 6번 적다 적다 같은 거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래에 적어 놨습니다. 5번 배기와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는다. 귀퉁 배기, 나이 배기, 대자 배기, 육자 배기, 이런 식으로 빼기로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기라고 읽는 경우에는 원래 그건 배기니까 배기로 적는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육자 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뚝배기하고 헷갈려서 무슨 그릇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시죠. 예, 육자 배기는 노래입니다. 예, 노래. 그 남도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쪽에, 예,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저 민요 이런 걸 육자 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소설 읽을 때 그때 무슨 뭐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키고 육자 배기를 뭐 이렇게 읊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 북한 사람들 판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예, 예, 북한 사람들 비빔밥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 사람들 우리가 판소리나 비빔밥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분단선이 이제 생긴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생긴 정말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에게는, 예,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은 당연히 냉면이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판소리는 아예 북한 노래라고 그렇게 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한에서나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나 음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북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문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이 분단된 몇십 년의 세월이 참 하여간 큰 차이를 낳았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육자배기 같은 거, 뭐 판소리나 이런 것도, 예, 뭐 육자배기 일종으로 들어가겠죠. 하여간 민요 그런 일종인데, 민요들인데, 예, 그런 육자배기는 하여간 전라도 쪽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배기, 포배기, 혓잘배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백이라고 발음되는 것은 백이라고 적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에도, 예, 빼기로 적는다. 배기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배기, 학배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이제 뚝배기와 그 다음에 이제 곱배기가 이제 좀 저기 헷갈리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뚝배기가 있고요, 곱배기가 있습니다. 자, 두 개 헷갈리시죠? 예, 요거 뚝배기는 백이라고 적어주고 곱배기는 백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뚝배기 같은 경우는 뚝 플러스 백이가 아닙니다. 요게 그냥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기 둘째 이제 규정에 따라서 요 저기 기역 디귿 기역 비읍, 예, 무성음 뒤에 나는 뒤에 이제 결합되는 저 무성음의 경우에는 요거는, 예,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뚝배기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거요. 적어주시는 것이고, 곱배기 같은 경우는 곱 플러스 백이에요. 그래가지고 곱에 빼기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곱에 해당하는 것을 약간 좀 낮추어 부르는 말로, 그래서 짜면 곱배기 주세요 그러면 두 배를 주잖아요. 예, 그래서 곱에 해당하는 것을, 예, 해당하면서 낮추어 부르는, 요 저기 빼기는 좀 약간 낮추어 부르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진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곱에 빼기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곱빼기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뚝배기 같은 경우는 뚝에 빼기가 붙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뚝배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뒤에 있는 것을 된소리 빼기로 적지 않고, 요거 저기 앞에 규정 배우셨죠?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나서 뒤에 된소리가 되는 경우에는 된소리 표기 반영 안 한다에 따라서 뚝배기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여간 종류가 다르다는 것, 예, 하여간 뭐 생긴 건 비슷하잖아요. 생긴 건 비슷하지만 하여간 적어주는 게 다르다는 것,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뚝배기나 학배기나 이런 것들 다 배기로 그렇게 저기 두 개의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다음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는다. 고들 플러스 빼기입니다. 그룹 플러스 빼기예요. 대갈 플러스 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이 앞에 있는 것 형태소가 두 개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근에 뒤에 있는 빼기라는 전미사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빼기는 원래 빼기로, 전미사 빼기는 빼기로 적는다에 따라서 그렇게 다 빼기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갈 빼기 같은 거는
그 저기 머리를 그 저 낮추어 부르는 말이겠죠. 그 사람 머리를 대가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대가리라고 부르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대가리는 누구의 머리가 대가리입니까? 동물의 머리가 대가리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를 대가리라고 부르면 그럼 당연히 이제 욕이 되고 기분이 나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대갈빼기라고 얘기하면은 안 그래도 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도 기분이 나쁜데 뒤에 그 빼기까지 붙이니까 낮추어 부르는 빼기까지 붙이니까 더 기분이 나쁘겠군요. 하여간 뭐 머리 빼기, 재 빼기, 곱 빼기, 관역 빼기, 밥 빼기, 약착 빼기, 악둑 빼기, 억적 빼기, 어, 알짝 빼기, 억척 빼기, 억둑 빼기, 억 빼기, 그다음에 얼쩍 빼기, 이런 식으로 억적백입니다. 억적백이 그 저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뒤에 기억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억으로 시작하는 그 어미가 올 때는 이제 앞에 걸로 소리 난다. 뒤에 이제 우리 그거 할 때 배우시겠습니다. 저기 저 표준 발음법 얘기할 때. 자, 어쨌든 요게 저기 다 그 저기 앞에 있는 형태소 그 어근에 다 빼기가 붙은 것이므로 요런 건 다 빼기로 적어줘야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적다와 적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고, 그래서 괴다리 적다, 괴달머리 적다, 딴기 적다, 열통 적다. 그래서 이제 배기와 빼기가 헷갈리는 경우, 이제 그 배기 빼기를 구분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규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에 적다와 적다가 이제 구분되는 그런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약간의 배기하고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는다. 그래서 괴다리 적다, 괴달머리 적다, 딴기 적다, 열통 적다. 발음이 적다로 되는데 억지로 적다로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다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적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의 경우에는 적다로 적으며 맛 적다, 이렇게 적다라는, 그러니까 그 양이 적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적다라는 것은 이제 맛이 적어서 싱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적다라는 것은 적다의 뜻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적다로 적어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적다의 뜻이 없이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습니다. 그래서 맥적다, 무적다, 해망적다, 행망적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적다의 뜻이 없이 그 적다로 그렇게 그 발음되는 경우 그 저기 그러니까 저기 이럴 때가 이제 그 맥에 적다가 붙고 멋에 적다가 붙고 그 해망에 적다가 붙고 이런 식의 그 적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된소리로 발음되는 적다는 하여간 적다의 뜻이 없이 붙는 것이 바로 적다다. 그래서 적다로 적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그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빼기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이고, 그런데 뭐 그런 걸 좀 약간 낮추어 부른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적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멋적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짓이나 모양이 격에 어울리지 않다, 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약간 적다가 이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색하고 쑥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을 좀 느끼게 하는 데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 뜻인데 주로 이의 뜻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맛적다의 경우에는 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서 싱겁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적다의 뜻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적다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적다의 뜻이 남아 있으니까 적다로 적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일단은 저기 우리 54항의 내용은 된소리 전미사는 된소리를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꾼, 꾼은 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맞고요. 깔은 깔입니다. 그래서 때깔이 맞고, 그 다음에 떼기는 떼기입니다. 그래서 귀떼기가 맞고, 꿈치는 꿈치입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맞는데, 자, 이제 빼기와 적다 같은 경우에는 좀 배기와 적다와 좀 헷갈리는 면이 있었죠. 자, 그래서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 플러스 빼기 이렇게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에 붙을 때는 빼기로 적어준다. 그래서 코 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곱빼기도 마찬가지죠. 곱 플러스 빼기니까 곱빼기로 그렇게 적어주지만, 그렇지만 참고로 이제 육자 백이 이런 식으로 백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백이로 적어준다. 그래서 육자 백이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뚝배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두 개의 형태소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죠. 하나의 형태소에서 무성과 무성이 만나서 뒤에 된소리가 되는 경우는 된소리 반영을 안 한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에 따라서 그래서 뚝배기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겸연적다와 겸연적다가 있네요. 이거는 겸연적다라고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저기 그 적다의 그 저기
그 적다는 원래 된소리 그거니까 저기 전미사니까 예, 적다를 붙여주시고요. 겸연적다. 멋적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멋에 적다가 붙은 것이니까 멋적다로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데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붙은 거니까 멋적다로 적어주되 그 다음에 맞적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그 적다의 뜻이 남아 있을 때는 양이 적다의 뜻이 남아 있을 때는 비록 적다로 소리 나더라도 적다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맛적다로 그래서 맛이 적어서 싱겁다란 뜻이니까 예, 맛적다로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저 수업을 했고요. 그 뒷부분은 바로 우리 저기 PPT를 통해서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항서부터 우리 끝에 저 57항까지 57항 정도 상대인데요. 예, 거기까지 다 PPT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55항서부터 57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저기 동음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예, 그 음이 같은 것인데 예, 그 동음어 중에 좀 의미가 예, 비슷한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예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55항서부터 57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같은데 예, 그게 그 좀 표기가 다르거나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쓰임새가 다른 것, 용법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이거 잘 모아서 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글 맞춤법 55항서부터 57항까지 이런 내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키스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이제 입을 맞추다예요. 예, 맞추다여서 옛날엔 맞추다, 예, 맞추다와 맞추다를 뭐 다르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입을 맞추건 간에 정장을 맞추건 간에 옛날엔 요걸 저기 맞추다라고 그래서 맞춤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 좀 보셨을 겁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저기 이렇게 맞춤, 그 정장 맞춤 이런 표기 보셨어요? 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맞춤이 아니라 맞춤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장을 맞출 때는 맞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을 맞추거나 그럴 때는 맞춤이라고 그렇게 용법을 달리 했는데, 예, 89년부터, 예, 그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진 이제 89년부터, 예, 요거를 다 맞추다로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이라는 표기 요거 틀리다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력이 남극까지 뻗치다 라는 식으로 이것도 역시 뻗치다 요 디귿 빼고 뻗치다라는 그런 표기를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89년도에 하여간 추상적이건 물리적이건 다 뻗치는 걸로 그렇게 세력이 뻗치건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뻗치건 다 뻗치다 요 디귿 받침을 붙여주는 걸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기 이제 그 디귿 빼고 뭐 어떤 거 뻗치다로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덜아 던. 제가 하늘 맞춤법 글로 드렸던 것, 예, 그 전에 이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요게, 덜아 던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더를 사용하는 거죠. 더와 던. 그래서 깊던 물이 얕아졌다, 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바로 이제 든이 되겠죠. 든. 그래서 사과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가 배든가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예, 다 든을 사용한다는 것. 예, 제가 뭐 무관 선택 웨더 올랏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선택에는 든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오든지 가든가 오든가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선택의 뜻에는 든을 사용하고 과거일 땐 던을 사용한다. 예, 요거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로 가르는 거예요. 가르다. 그래서 가름이죠. 가름. 예, 그래서 두 개로 쪼개는 것, 요거를 가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꾸는 거 있죠. 새 걸로 바꾸는 것을 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갈다예요. 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둘로 쪼개는 건 가르다고요. 요거 바꾸는 것은 갈다입니다. 갈다. 그래서 예, 이거 아까 전에 가름이라고 그렇게 두 개를 쪼개는 것은 가름이라고 쓰고요. 요거는 갈음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발음은 똑같습니다. 가름 가름. 요거 뒤가 이제 연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하여간 이 표기가 다르다는 것, 예, 용법을 달리 써줘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거는 이제 이거 뭡니까, 이게? 예, 요거는 이제 걸음이죠. 걸음. 예, 그래서 이게 그 이나 같은 게 이제 결합을 하면은 앞에 있는 원형을 이제 좀 밝혀 적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기 뭐 걷다나 이런 데서 걷다나 걸다 이런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저기 앞에 그게 본뜻이 뭔지 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걸음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나 이 붙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이나 이 붙으면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예, 그렇지만 요게 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걸다에서 왔는지 뭐 걷다에서 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하여간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은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발음대로 걸음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요 뒤에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 걷다에서 온 거죠. 걷다에서 이거 디귿 불규칙 때문에 이제 걸음이 된 것인데, 하여간 이거는 저기 그 걷다라는 분명한 그 원형이 그 어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이 붙었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에서 디귿일 것 같은데 그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은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걸음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음과 걸음, 예, 이렇게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표기를 달리한다는 것, 예, 그것도 알아두시면. 이번에는 서울에서 동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가다 이제 거치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거치다죠, 기본형이. 거치다. 요거는 이제 그 어디를 경유하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동대구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경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거치다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다음 거 보면 돈이 거치다. 예, 돈이 이제 거dum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돈을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희는 피동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거dum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거치다 이럴 때는 이제 피동을 살려가지고 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거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하다, 거치다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거dum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은 피동전미사 희를 써가지고 거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거 영화의 해운대 한 장면이네요. 예, 걷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라는 식으로, 이거는 거두어 잡지 못할 사태죠. 그러니까 디귿 받침이에요. 거두어 잡지 못할 사태. 예,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두어 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디귿 받침을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충 보아서, 겉으로 대충 보아서란 뜻이니까 겉에 티읕 받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 대충 겉으로 봐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티읕 받침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잡다, 무엇의 줄임말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두어 잡다, 그거는 디귿 받침이고, 이거는 겉을 보고 대충 판단하는 것이니까 겉잡다, 그래서 티읕 받침, 바깥쪽에 겉,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럼으로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그 까닭의 어미가 이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이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이 앞에 있는 말이 까닭이면, 음으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무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여기 도구 같은 경우는 음으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썰을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까닭일 땐 썰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음으로 써, 이런 식으로 썰을 붙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음으로써, 미음으로써 라고 쓰고, 써 뭐 생략해도 괜찮죠. 대신 요 앞에 있는 거는 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으로가 도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로서가 이제 도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써가 생략이 되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걸 때는 까닭일 때는 무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으로를 사용하고, 음으로나 무로를 사용하고, 도구일 때는 음으로나 미음으로, 그 다음 음으로써, 미음으로써, 그런 걸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이거는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얘기죠.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니까 도구의 뜻일 때는 이렇게 음으로
썰을 쓴다는 것, 의로를 쓴다는 것.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름과 노름을 보도록 할게요. 예, 발음은 똑같죠? 똑같지만 여기 이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노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나 음이 붙었을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만 이게 너무 심하게 노는 거잖아요. 노는 것에 너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앞에 굳이 이렇게 본뜻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노름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전하게 노는 거죠. 건전하게 노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놀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제 놀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나 음이 붙으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데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도 이렇게 그 원뜻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이제 밝혀 적는 것이지 아까 같이 너무 심하게 변질이 돼서 노는 것 그런 경우에는 원형을 굳이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발음대로 노름이라고 써주는 것이고 요거 노름, 이것도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는 놀음 이런 식으로 앞에 원형을 밝혀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북이는 속도가 어떤가요? 속도가 느리다죠. 그래가지고 느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뭐라는 겁니까? 요거는 길게 늘이는 거죠. 그러니까 늘게 하는 거예요. 늘게 하다. 그래서 이는 이제 사동전미사인데, 그래서 늘게 하는 것. 요거는 이제 길이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길이를 길게 할 때 그때 늘이다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피가 이제 커진 거네요. 부피가 커지건 수량, 뭐 양이 양이 많아지건 아니면 넓이가 넓어지건 아니면은 수가 많아지건 어쨌건 간에 이거는 늘리다를 씁니다. 늘리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길이일 때만 늘이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부피, 넓이, 그 다음에 그 양, 그 다음에 수 이런 것 다 늘리다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리다 있죠? 요거는 다리다죠. 다리다. 그래서 다리미라고 그렇게 하죠. 다림질 이런 식으로 다리다. 요게 기본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약을 이거는 한약을 달이는 거죠. 달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발음은 똑같죠. 이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다리미로 다리는 건 달이다. 요거는 달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목을 다치는 거죠. 이렇게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것 다치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다치다죠. 이거는 다듬을 당하는 거죠. 다듬을 당하는 거니까 요거 닫다, 이건 당하다.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 히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듬을 당하는 거니까 닫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 발음은 요게 디귿이 넘어가면서 티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구개음화가 되기 때문에 다치다로 그렇게 발음이 되죠. 다치다로 발음이 아까 전에 부상당하는 다치다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만 요거 쓰는 것은 요거 다듬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 밝혀서 닫히다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전미사가 있어요. 강세전미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세게 다치다. 이런 말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말 쓰는 말 맞습니다. 이때는 이 히가 아니라 치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피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였죠. 이희리기 우구추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강세전미사는 치입니다. 치. 그래가지고 히하고 치하고 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히 같은 경우에는 피사동으로 쓰는 것이고 치 같은 경우는 강세 세게 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세게 닫는 것 있죠? 더 세게 닫을 때 그걸 닫히다라고 그렇게 치를 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발음이 똑같습니다만 발음 이건 다르네요. 이게 앞에 이제 닫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사 동음어인데 발음이 이제 앞에 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받침이 소리가 나죠. 아까는 받침이 소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였고 요거는 닫히다 같은 경우는 디귿이 뒤로 넘어갔고 요거는 이제 앞에 붙어가지고 요 뒤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자음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 그게 되죠.
그 추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게 되고 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다치다로 이렇게 납니다만 어쨌든 이게 쓰는 것을 이렇게 다치다 치로 그 강세 전미사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것. 는 마치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사를 마치다, 끝내는 것을 마치다 이렇게 발음대로 쓰지요. 자, 근데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 바로 다음 것. 화살로 관역을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사동전미사 히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읒 받침에 히를 꼭 써줘야 됩니다. 마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은 마치다 똑같아요.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지만 그렇지만 쓰는 것만큼은 마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사동전미사 꼭 밝혀주어야 됩니다.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목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에 거는 액세서리 있죠? 그거는 목을 걸다니까, 목에 걸다니까, 걸이라고 그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만, 요 목병 있죠? 이 목 디스크가 아니라 이 목에 나는 이제 편도선이 붓거나 이러는 그런 감기 걸렸을 때 나는 병, 이런 거는 이제 목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걸이라는 말이 있고요. 목병이라는 그 목에 속에서 나는 병, 그 얘기의 뜻이고, 요거는 뭐 걸다하고는 관련이 없고, 목걸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목걸이라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목에 거는 요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거 있죠. 이거는 목에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 음 앞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목걸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겁니다. 아까 전에 목병에 목걸이와 목걸이는 이제 요 리을이 뒤로 가니까 발음은 똑같지요. 하지만 저 용법이 그 표기가 다르고 용법이 다르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거죠. 선물을 이제 드리는 것을 바치다. 위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건 바치다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지구를 아틀라스가 세게 받고 있는 거군요. 지구를 세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구를 받치다 이런 식으로 강세전미사 치는 강세전미사 치를 써가지고 받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흰 티를 받쳐 입죠? 그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흰 티를 온몸으로 여러분이 세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치다 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받치건 흰 티를 받쳐 입건 받치건 하여간 그거는 이제 세게 받는 거니까 강세전미사 치를 써가지고 받치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요거는 투사가 소에게 받음을 당하는 거죠. 받음을 당하는 거니까 받히다라고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피동전미사군요. 피동전미사. 그래서 그 치는 강세전미사고 히는 사피동전미사다. 여기선 피동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럴 때도 이제 히를 밝혀가지고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받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받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국수를 체에 받치다. 요거는 이제 t에서 써요. 그래서 받다, 받다라는 것에 강세전미사 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받치다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르는 것 있죠. 거르는 것을 받다, 티읕 받침을 써요. 받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게 걸을 것 같으면 받치다 이런 식으로 강세전미사 치를 써서 쓰는데 하여간 어쨌든 거르는 거는 받다, 티읕 받침을 쓰고 세게 걸으면 받치다 이렇게 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냥 발음대로 반드시 이러면 요거는 이제 약속을 뜻하는 꼭이란 뜻, 꼭, 그런 뜻의 반드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반듯하다에서 나온 거죠. 반듯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어근을 밝혀가지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게 이거 반드시. 그래서 앞에 반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어원이 없어요. 원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대로 씁니다만 이건 반듯하다라는 원형이 있으므로 반듯을 밝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차가 전봇대에 부딪은 거죠. 차가 부딪은 건데 이건 너무 세게 부딪었군요. 그래서 부딪히다 강세전미사 치를 사용해서 차가 전봇대에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봇대는 차에게 부딪힘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힘을 당한 히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했던 것 마찬가지예요. 치는 강세전미사고 히는 사피동 전미사다. 이런 경우는 피동이군요. 전봇대가 차에 부딪힘을 당한 거니까 전봇대가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히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예,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세게 뭐 한 것이고 치는 히는 그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함을 당하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붙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붙이다, 영희에게 편지를 붙이다, 남의 땅을 붙이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신세를 지는 것, 이런 거 붙이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힘이 이거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건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빈대떡을 만들든지 원고를 인쇄에 붙이다, 이거 보내든지 안건을 회의에 붙이다, 이거 보낸다는 뜻이죠. 보내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숙식을 붙이다, 이거는 남의 땅을 붙이다와 비슷한 뜻이네요. 신세를 지는 것, 이런 것들 다 붙이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 것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보내는 뜻, 그 다음에 부족하다는 뜻, 아니면 신세를 진다는 뜻, 이런 뜻에서는 붙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태치죠. 어태치 영어로 치면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표를 붙이다. 이거는 붙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그 개하다의 뜻을 가진 사동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붙이다,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미행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별명 붙이다. 어쨌든 좀 추상적인 뜻으로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부착을 하는 거죠. 붙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용하는 붙이다는 요거 이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저 사동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붙이다. 그래서 사동전미사 살려가지고 붙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